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 왔죠. 자본금 공부했고, 신종자본조건도 공부했고, 자본잉여금 공부했고, 자본 조정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하고 이 잉여금 요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볼게. 회계적 거래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본 거래하고 자본 외 거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본 거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우리 공부해야 왔죠? 자본 거래는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해당되죠. 그리고 자본 외 거래는 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약하고 이익잉여금, 나머지 계정이겠죠. 자본 외 거래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총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손익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네. 회계적 거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 거래하고 자본 외 거래인데, 자본 거래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인 거고, 자본 외 거래는 손익 거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총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네,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러면은 또 자본 외 거래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단기에 손익이 반영되는 것과 단기에 손익이 미반영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에 손익이 반영되니까 단기 순이익이겠죠. 단기에 바로 이익이 반영되는 거니까 손익이 반영되니까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란 것이 약간 낯설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낯설긴 할 건데. 네, 여기 있잖아요. 예,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손익계산서를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네, 여기 맨 아래 단기 순이익이 있죠. 그리고 포괄 손익 계산서는 네, 포괄 이익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단기에 손익거래에서 단기에 손익이 반영되는 것은 네, 단기 순이익, 단기에 손익이 미반영되는 것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단기에 손익이 반영됐으니까 단기 순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이 모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익잉여금이 되죠. 단기 순이익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단기 손익이 미반영된 것이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계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 누계된 것이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이 쌓이게 되면 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 손익 항목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의 구분 기준은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고요. 그렇다고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라는 가이드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 갈 것이 단기 순이익으로 가기도 하고, 단기 순이익으로 갈 것이 단기 순이익으로 갈 것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손익 항목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대한 구분 기준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죠. 가이드라인인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갈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의 계정이 또 그 항목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단기 순이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명확한 건 아니에요. 완전 딱 부러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하고 기타 포괄 순이익을 얼추 좀 봐야 돼요. 어떨 때는 단기 손익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선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경영 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과 경영 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이 크다. 그러면 단기 손익. 적으면은 어쩌다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관련성이 크다는 것은 항상 발생하는 항목. 어쩌다 발생하는 항목.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갈 것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갈 것은 항상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이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고, 이 이익은, 그러니까 이 손익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발생되는 것이라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발생한다. 매 분기에 발생한다. 항상 발생한 항목이면 네, 단기 손익으로 간 거고, 어쩌다 한번 발생한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 손익 중 일부.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 손익 중 일부. 요거는 장기 투자 주식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한다. 뭔가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장기 투자 주식의 평가 손익 이런 것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따로 제가 기타 포괄 손익을 좀 설명해 드릴 때 그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미래의 지수성과 지속성과 관련이 있으면은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고 관련성이 적으면은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간다. 약간 뭐랄까 단기 손익은 뭔가 지속적인 관점이 있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은 어쩌다 한번 발생되는 부분 그게 자주 흔하게 발생되지 않을 때 그런 항목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제시된 항목 외에는 단기 손익으로 분류된다.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뭐 자주 발생하는 거라면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거고 이주로 가는 거 자주 발생하는 거라면 어쩌다 발생하는 거라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자본금, 신종자본주권, 자본잉여권, 자본조정을 배웠잖아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누계가 되면은 그것이 이익잉여금인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이 누계가 되면은 그것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항목에 여기 있는 항목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넣을 것인지를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마련을 하는 것이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이 잉여금으로 넣는 거고 어쩌다 발생한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평가 손익에 대해서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평가 손익에 대해서 한다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잉여금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본의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손익거래잖아요. 손익거래.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에요.
비슷한 성격인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본 인용하고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잖아요.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이건 자본 조정 마이너스의 계정인 거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거 수익과 비용이겠죠. 근데 이제 수익과 비용은 왜 제가 이렇게 써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익 잉여금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기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손익계산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네, 손익계산서는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거고 그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도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맨 아래가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똑같아요. 이게 뭐만 다르냐면은 여기 똑같지 매출액 이 매출액이 똑같고 매출 원가 여기 똑같죠. 매출 총이익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대요. 어디가 다를까?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똑같아요. 요 손익계산서가 포괄이잖아. 손익계산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위에가.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기에 맨 아래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마이너스를 해줘요. 단기 손익에서. 그러면 총 포괄 이익이 돼요. 요 하나만 좀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포괄 이익이에요. 총 포괄 이익. 또는 또는 총 포괄 이익이죠. 총 포괄 이익. 별 차이는 없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정에 들어가는 그 내용의 손익이 다른 게 있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는 계정이 있는 거고, 그치? 이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계산되어지는 게 있는 거고, 이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지 않고서 기타 포괄 이익에 들어가는 계정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계정은 명확하진 않죠.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죠. 구분은 있죠. 구분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거 자주 발생되는 손익거래고, 여기는 어쩌다 한번 발생되는 손익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포괄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를 포함하고 있고 단지 그 아래에다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마이너스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총 포괄 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좀 구조화 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 총 포괄 손익계산서도 손익계산서잖아요. 그 아까 다시 보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하면 이익이 남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수익이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수익에서 수익이 났어. 거기서 비용을 마이너스해.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수익과 비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차액이 이익인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여기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손익이니까 이익이잖아, 이게. 번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손해가 난 것도 있고 여기 써있죠.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여기 손익거래는 단기 손익과 단기 손익
반영되는 것과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것 있잖아요. 그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것과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거 있죠. 그럼 수익은 그러니까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이 있는 거고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수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이 있는 거고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과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이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단기 순손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수익이 있고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포괄손익 이것이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요거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는 요건 거고 여기까지는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에 반영된 거. 근데 미반영된 것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손익계산서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 뭐예요? 그것이 포괄손익계산서죠. 이 전체 다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것이 포괄손익계산서. 그것은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포괄손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헷갈리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여기까지는 손익계산서. 그 아래 기타 포괄손익이 있죠. 그러니까 맨 아래가 총포괄이익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걸 전체 다를 합친 게 총포괄계산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좀 어려워요. 약간 헷갈리신다. 약간 실전 매매를 좀 보면서 실전에서 좀 살펴볼까요? 실전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걸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해서 살펴보는지. 예를 들어서 종목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즌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종목 분석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좀 그런가? 여기보다 시즌, 기업 분석, 재무제표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엔 단기 순이익까지만 나왔네요. 단기 순이익만 나왔고서 포괄손익계산서로 써있는데 이건 손익계산서지. 단기 순이익까지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봅시다. 여기 포괄손익계산서 써있죠. 포괄손익계산서로 되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볼까요? 여기가 매출액 나왔고 매출액 원가 나왔고 판매비와 관리비 나왔고 기타 영업 금융수익 해가 쭉 나오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단기 순이익이 나왔잖아요. 그 밑에 뭐가 나왔죠? 기타 포괄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총 포괄이익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어디예요? 단기 손익까지니 여기까지는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그 밑에 기타 포괄이익이 가감이 되다 보니까 가감이 되면 총포괄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총포괄이익이 되겠죠. 기타 포괄이익 포함해가지고. 그 기타 포괄이익에는 계정이 여기 보시려면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평가손익 있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부채 평가손익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환산 관련 외
환산 관련 외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환율 변동 차이 계정들도 있습니다. 기타 포괄 이익에는.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여기 보시면 있겠지. 여기 포괄 손익계산 써있잖아. 근데 원래는 손익계산서는 여기부터 단기 순이익까지잖아요. 근데 기타 포괄 이익과 총 포괄 이익까지 포함되면 그것이 총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와서 본다면은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보려고 했던 거 여기는 제목으로는 총 포괄 손익계산서로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거는 단기 순이익까지만 나왔잖아요. 그 포괄 손익계산서는 아니라는 거죠.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단기 순이익까지만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잉여금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긴 하겠죠? 이 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과 손익계산서 관점인 거잖아요. 그쵸? 손익계산 관점.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총 포괄 손익이익은, 네, 총 포괄 손익은 포괄 손익계산서인 거고. 좀 약간 헷갈리시긴 하죠. 근데 헷갈리시긴 한데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렵진 않은데 알아두시면 좋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아까 전에 보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이익이잖아요. 여기에 뭐 그 하위 계정이 많죠. 관계기업 등 기타 포괄 이익 이런 것도 있고요. 관계기업이라고 한다면 관계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거,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정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어디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지, 수익의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낸 건지, 아니면 뭐 관계 지분 회사에다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낸 건지. 아무래도 수익도 어떤 게 좋나요?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낸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관계 회사에다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메인 투자가 아니고 영업에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는 뭐 요 세 가지만 좀 표시해 드렸는데요. 자산 재평가 차익,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 외화 환산 손익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등등등.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잉여금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왜 다음 시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 이익 잉여금에 들어가는 계정과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계정에 대한 어떤 구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어요. 좀 헷갈리시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렵진 않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어렵진 않아.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단기 손익의 손익계산서. 근데 단기 손익은 뭐다? 단기 손익은 이 잉여금. 이 잉여금은 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시즌이 있고 종목 분석. 그래서 재무 분석가 보게 되면 재무 상태표 가시면 재무 상태표에 여기 이익잉여금 있잖아. 여기에 이익잉여금 있지.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됐지. 여기 이쪽에 자본 계정에 자본 총계 자본 계정에 이익잉여금 있고 그 위에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총포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총포괄 이익이잖아. 총포괄 이익 있고 총포괄 이익 있고 기타 포괄 이익이잖아. 기타 포괄 이익에 누계된 게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인 거고. 이익잉여금 뭐예요?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누계대가 된 게 이익잉여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여기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그게 누계된 금액이 이 잉여금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 이익이 누계되면은 그것이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총 포괄 이익이 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거잖아요. 포괄 손익계산서잖아요. 포괄 손익계산 아시죠? 여기서 단기의 순이익 있잖아요. 단기의 순이익이 누적되면 그건 어디로 계정 들어가요?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죠. 단기 순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가 누적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죠. 이쪽은 저거잖아요. 이거는 자본 계정이잖아요. 자본 계정에 우리 지금 배운 게 자본금 배웠고 신종자본주권 배웠고 자본이익여금 배웠고 기타 자본 배웠잖아요. 기타 자본이 자본 조정이잖아요.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 공부할 거고 이 잉여금 있잖아요. 근데 이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하고 자본잉여금 손익 거래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 잉여금은 자주 발생되는 손익 이익이고 손익이고 기타 포괄 손익은 어쩌다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 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누적된 것이 이익잉여금인 거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은 기타 포괄 이익이 누적된 것이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인 거고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총 포괄 이익은 뭐예요? 총 포괄 이익은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라는 손익계산서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가감해 가지고 나온 것이 총 포괄 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게 이건 손익계산서고 여기는 재무상태표거든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의 어떤 그 계정의 연관관계를 제가 매칭을 시켜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저거잖아요. 요게 뭐예요? 재무상태표잖아요. 이 재무상태표에 자본 계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자본 계정과 재무상태의 자본 계정과 뭐하고 매칭시켰냐면은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이 단기순이익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 이익을 매핑을 시켜드린 거지. 이게 매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요게 그 처음에 이해하실 때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처음 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 시청하시게 되면 감을 잡으시게 되면 좋죠. 아무래도 나중에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설명을 안 드린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는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좀 약간 뭔가 글씨가 너무 많죠. 근데 이런 거 좀 공부하면 좀 좋아요. 사업 보고서 보실 게 편하시거든요. 공부하시고 사업 보고서 보는 거하고 공부하지 않고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 자본 계정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이 잉여금에 대한 구분, 계정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주 좀 제가 다시 반복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아,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긴 하실 것 같긴 한데, 낯설죠. 낯설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은.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